자,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가. 아까 그 토이스토리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이 장면에서도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건 시카리오의 한 장면입니다.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배경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지금 이 식탁에 다가가고 있는 이 사람은 미국의 요원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마피아 그 두목의 가족들이고 이 사람이 이제 두목이겠죠.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.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미국에서도 정말 잡고 싶어하는, 미국에서 정말 많은 마약 문제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 지역, 멕시코 지역에서도 정말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마피아 두목인데 실제로 이제 관객들도 이 두목은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럼 이 요원을 어떻게 이렇게 혼자 왔냐? 이 사람은 사실 미국의 요원이긴 하지만 결국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렇게 혼자 오게 된 겁니다. 그 자기네 그 팀원들까지 속이고 그다음 팀원들까지 어느 정도 그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대화가 한참 진행되는데 이 인물이 특징이 굉장히 냉철해요. 팀원들과 이야기할 때도 진짜 포커 페이스고 막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어 이렇게 막 팀원들까지 얘를 이상하게 볼 정도로 굉장히 냉철한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본인의 계획을 숨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. 이 보스 앞에까지 이렇게 딱 앉을 수 있었던 거죠. 이 사람이 이제 그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둘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. 이제 보스는 앞에 총을 들고 있지만 이제 본인 앞에서 있어 보이려고 하거나 센 척 하려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스는 별로 긴장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. 너 여기 네 와이프 옛날에 죽였던 것 때문에 온 거야? 혼자 찾아온 거야? 이런 식으로 살짝 오히려 본인이 여유 있는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이야기하죠. Don't forget about my daughter. 딸도 있었다는 걸 잊지 마. 딱 얘기하니까 이때 이제 와이프는 그걸 이해하고 딱 고개를 숙이죠. 딸 자식까지 이 마피아 때문에 죽었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살기 힘들겠구나. 우리 가족들도 다 죽겠구나. 약간 이건 정말 그 깊은 복수심에서 온 그런 결과니까요. 그리고 나서 이 보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. 여기서 보면 it wasn't personal.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어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여전히 센 척하면서. 하지만 주인공은 얘기하죠. 여기서 이런 사실을 되게 디테일한 조그만한 동작, 스테이징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캐릭터가 카메라 앞으로 한 걸음 언제 딱 다가오게 할 것인지 이런 조그마한 선택들이 되게 그 영화 안에서 퀄리티를 많이 좌우하거든요.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캐릭터 블락킹이나 카메라나 아니면 연출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.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그다음 더 중요한 그 전에는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얘기했죠. 굉장히 냉철한 그런 인물들답게. 하지만 여기서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. 이건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어. 개인적인 건 아니야. 하지만 나한테는 개인적인 거야. 라고 하면서 몸을 딱 앞으로 기울인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카메라에 살짝 움직이는 거 보이신가요? 이 캐릭터의 움직임에 맞춰서 아주 미묘하게 카메라를 살짝 조금 더 괜찮은 그런 구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짝 조절됩니다. 이런 게 진짜 디테일이에요. 이 장면에 긴장감을 넣어준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이 마피아 보스의 아내의 리액션이 사실은 이 장면이 점점 긴장감이 높여진다는 걸 굉장히 많이 높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리액션 샷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딱 얘기하죠. Time to meet God 하고 나서 이제 총을 굉장히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쏩니다. 그냥 툭툭툭 쏜 다음에 총을 맞은 이들을 보여주질 않아요. 대신 이 보스의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죠. 이 센 척하던 보스는 온데간데 없죠. 이런 표정으로 지금 있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유 있는 척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가족을 잃었을 때는 이 사람도 이제 그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. 이게 같은 샷으로 그냥 쭉 이어졌지만 이들의 그런 감정 연기나 이런 것들로만 연결되다가 아까 말씀드렸죠. 굉장히 주관적인 샷들, 정면에 가깝게 찍은 이런 주관적인 샷들로 쭉 이어졌죠, 지금까지. 그리고 나서 이 둘 간의 주관적인 감정이 계속 오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포즈를 바꿉니다. 가족 쏠 때까지만 해도 포즈를 바꾸질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총을 들어 올리죠.
그러면서 포즈를 바꾸고 이때 처음으로 이 쓰러져 있는 가족들과 그 다음에 이 둘 간의 대치 상황을 딱 보여주는 굉장히 드라이한,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 안 들어가 있는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프로파일 샷으로 딱 컷이 됩니다. 이때 딱 컷이 됨으로써, 이 샷을 이때 딱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차가운 느낌을 받게 되죠. 감정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게 되고, 이 주인공의 성격과 좀 맞는 느낌?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포커페이스고 냉정한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본인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이 마지막까지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샷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. 아까 그런 조커의 대화 장면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썼던 그 샷으로 넘어오고,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흥분해요. 이 영화를 통틀어 가지고 이때가 가장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. 쏘고,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한 발 더 쏘죠. 이 사람은 한 번 정확하게 쐈다면 절대 다시 쏘지 않거든요. 이 두 번째 샷은 굉장히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모셔널한 샷이고, 근데 앉은 자리에서 이걸 똑같이 두 번 탕탕 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느낌이 안 들 거예요.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분노했다, 그리고 그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딱 장면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식으로 연출을 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쏘도록 만든 것입니다. 근데 이게 다 계획이 된 거예요. 이 장면이 이 시퀀스에서 빛을 발하려면은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내내 앉아 있어야 돼요. 앉아 있고 감정을 계속 컨트롤하고, 가족들을 쏠 때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툭툭툭 쏘고,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아이들까지 쐈는데도 그렇게 감정을 컨트롤 하던 이가 본인의 이제 아내와 딸을 죽인 이 사람을 죽일 때, 이때는 결국에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폭발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일어나는 그런 동작과 카메라가 이 사람을 딱 올려다보는, 카메라가 틸트업 하면서 올려다보는 이 앵글로 이 시퀀스를 마무리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토이스토리 장면처럼 반복되는 장면이 많다고 해서 그 시퀀스가 지루해지는 게 아닙니다. 그 반복되는 장면들로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, 그 패턴을 중간중간 어떤 샷들로 깰 것인지, 샷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 찍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었는데 그 다음 돌아왔을 때는 또 다른 앵글에서 찍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샷이 계속 바뀌었다면은 일정한 패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미묘하게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그만큼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어느 정도의 반복되는 샷을 통해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내고, 그 패턴을 좀 어떻게 하면 깰 것인지, 그리고 그 패턴을 깰 때는 진짜 의미가 있도록 깰 것인지,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이고,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만드는 것이고, 영상을,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겠죠. 그리고 그걸 영화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카메라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